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손흥민을 비웃던 미국 스포츠계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트 2개와 퇴장 유도 2개까지 풀타임 원맨쇼를 펼쳤음에도 헐리우드 액션이라 조롱받던 손흥민. 경기 후 붕대를 감은 모습이 공개됐지만 미국 스포츠계는 엄살 부리지 말라며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버드 석좌 교수의 폭로가 터졌고 모든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손흥민은 고의적인 살인 태클을 당했음에도 오직 팬들을 위해 끝까지 뛰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 스포츠 스타의 새로운 기준이 된 손흥민, 지금 시작합니다. 북미 축구가 아시아 선수 한 명한테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휴스턴 다이나모의 수비수 2명이 한 경기에서 동시에 퇴장당했어요. 전술로 막지 못하니까 아킬레스건을 짓밟고 등 뒤에서 백태클을 날린 겁니다. 그 처참한 꼴이 전 세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죠. 2026년 3월 1일 그날 밤 북미 방송사들의 뉴스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도한 건 진실이 아니었어요.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가짜 프레임을 씌워 자국 수비수들의 무능을 은폐하기 시작했습니다. 400만 시청자가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갔죠. 하루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시카고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날아온 스카우터와 분석가 500여 명이 수천만 원짜리 샹들리에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글로벌 스포츠 전술 및 데이터 분석 포럼, 북미 스포츠 데이터 컨소시엄이 주관하는 연례 회의였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백인 주류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죠. 철저히 가진 자들만의 요새였습니다. 달러와 권위만이 입장권인 폐쇄적인 공간이었어요. 바로 그 단상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는 리처드 반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스포츠 전술학 석좌 교수이자 이 포럼의 총괄위원장이죠. 37년간 북미 선수 평가의 절대 기준을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제가 집필한 선수 평가 매뉴얼을 전 세계 스카우터들이 바이블이라고 불렀어요. 유럽 명문 구단에서 아시아 리그까지 공격수를 평가하려면 반드시 제 매뉴얼을 펼쳐야 했죠. 그 자부심으로 37년을 버텨왔습니다. 솔직히 그 권위에 한 번도 흠집이 난 적이 없었어요. 어젯밤까지는요. 어젯밤 분석실에서 휴스턴전 데이터를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발목이 찢겨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후반 86분에 시속 34km로 전방 압박을 뛴 선수가 있었어요. 갓 교체 투입된 20대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캡틴이 찍어놓은 숫자였죠.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제가 37년간 쌓아 올린 매뉴얼이 저 숫자 앞에서는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뒤척이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정장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오늘 이 단상에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으니까요. 37년 명성에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메인 세션이 시작되자마자 수석 패널 존 스티븐스가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북미 메이저 스포츠 방송사의 시청률 1위 토크쇼. 호스트답게 번지르르하게 태닝된 얼굴에 이탈리아 명품 수트를 걸치고 능글맞은 미소를 장착하고 있었어요. 실크 넥타이가 조명 아래서 번들거렸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평생을 보낸 놈 특유의 여유가 역겨웠어요. 자, 여러분, 어젯밤 화제의 경기 결과를 봅시다. 아시아의 캡틴이라고 극찬받는 선수가 슈팅 6개를 날리고 골은 연기예요. 0. 이건 뭡니까? 3천만 달러짜리 마케팅 상품이 그라운드 위에서 벌인 값비싼 쇼맨십 아닙니까? 앞줄의 신사들이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낄낄거렸습니다. 존 스티븐스가 그 반응에 기세가 올랐는지 단상 위를 느릿느릿 거닐며 입꼬리를 더 올렸어요. 마치 이미 이긴 재판의 검사처럼 자신만만한 걸음이었습니다. 2명이나 퇴장시켰다고요? 하하. 아시아 시장 티켓을 팔아야 하는 심판들이 스타 선수를 과잉 보호한 전형적인 헐리우드 액션이죠.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수비수들은 거칠었을 뿐 비열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축구 아닙니까? 500명이 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동조의 웃음이 번졌습니다.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샹들리에 아래서 경쾌하게 울렸어요. 마치 판결이 이미 끝난 법정 같았죠. 한국에서 온 캡틴은 무능력한 마케팅 상품이고
퇴장은 심판 매수의 결과라는 판결이요. 이 거대한 연회장 안에서 진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관자놀이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발목이 찢겨 피가 흐르는데도 90분을 지배한 선수의 투혼이 저 값싼 새치 혀 위에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떨렸어요. 어젯밤 분석실에서 확인한 데이터가 머릿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101번의 볼터치, 후반 86분의 전력 질주, 피멍이 든 발목 사진. 그 숫자들이 제 안에서 끌어올랐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에 가까운 자리에 패널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무시하고 단상 테이블 위에 놓인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존 스티븐스가 화려한 그래프를 띄워놓고 떠들어대던 빔 프로젝터를 향해 버튼을 눌렀습니다. 칼칵!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새카맣게 죽어버렸어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반쯤 어둠에 잠겼습니다. 샹들리에 불빛만 남은 공간에 무거운 침묵이 쾅 내려앉았어요. 500명의 와인잔이 동시에 멈췄죠. 존 스티븐스의 능글맞던 입꼬리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놈이 당황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단상 위에 둘만 서 있었습니다. 죽은 스크린과 살아있는 침묵 사이에서요. 하하, 반스 교수님, 프로젝터가 좀 삐걱거리나 봅니다. 기술팀을 불러야겠는데요?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졌어요. 500명이 지켜보는 단상에서 메인 스크린이 꺼져 버렸으니 아무리 카메라 앞에서 잔뼈가 굵은 놈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존 스티븐스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객석을 향해 어깨를 으쓱해 보였지만 아무도 따라 웃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손끝에 37년의 무게가 실렸어요. 이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제가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버드 석좌 교수라는 직함도, 바이블의 창시자라는 명성도, 이 연회장에서 누리던 절대적 권위도요, 전부 끝이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돌아갈 수 없었어요. 어젯밤 그 데이터를 본 이상 학자의 마지막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스 씨,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조용해진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퍼졌습니다. 당신의 가벼운 새치 혀가 방금 우리 북미 축구계의 끔찍한 오만과 무지를 완벽하게 증명해 주었군요. 존 스티븐스의 태닝된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이 반쯤 벌어진 채에 다치질 않더군요. 500명의 숨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어요. 단상 중앙에 서서 객석을 내려다봤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입은 북미의 엘리트들이 일제히 굳은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오늘 예정된 연례 브리핑은 전부 취소합니다.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주최 측 총괄 데이비드 클라크의 거구가 의자 위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불독처럼 처진 입꼬리가 한층 더 흉하게 내려가더군요. 목에 걸린 VVIP 총괄 명찰이 조명 아래서 번뜩였어요. 제 눈과 데이비드의 눈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노골적인 경고였죠. 입 닥치라는 뜻이었습니다. 상관없었어요. 이미 각오를 끝냈으니까요.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북미 축구계가 아시아의 캡틴에게 철저히 박살난 치욕스러운 오판을 낱낱이 폭로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샹들리에 아래서 메아리 쳤습니다. 500명의 와인잔이 일제히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방금까지 낄낄거리던 앞줄의 신사들이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눈치를 봤죠. 존 스티븐스는 입을 반쯤 벌린 채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클라크의 두꺼운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를 하얗게 움켜쥐고 있었어요. 연회장 구석 메인 컨트롤 부스에서 노트북 3대를 동시에 두드리고 있던 이고르 페트로프가 안경 너머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제 수석 데이터 분석관이자 가장 충직한 제자였죠. 저는 이고르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이고르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죠.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연회장 안의 공기가 납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폭로를 선언한 직후 500명의 전문가들이 일제히 입을 다문 채 단상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기울이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죠. 아까까지 낄낄거리던 앞줄의 신사들조차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존 스티븐스는 단상 한쪽에 서서 마이크를 쥔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뜨릴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무거운 정적이 필요했습니다. 500명이 숨을 죽이고 있는 이 순간 제가 꺼내야 할 것은 남의 치부가 아니었어요. 제 치부였습니다. 37년간 쌓아 올린 제 업적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먼저 드러내야 했죠. 저는 이고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컨트롤 부스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고르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죽어있던 메인 전광판이 다시 켜졌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쏠렸죠. 거대한 화면 가득 한 편의 논문이 떠올랐습니다. 제목이 선명했어요. 북미 프로축구 환경에서의 아시아 출신 공격수 퍼포먼스 한계 분석. 10년 전 제가 직접 쓴 논문이었습니다. 하버드 스포츠 전술학 저널에 실린 그날, 전 세계 스카우터들이 앞다투어 다운로드했던 바로 그 논문이요. 연회장 곳곳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번졌어요. 당연했습니다. 저 논문을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북미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스카우터들까지 공격수를 평가할 때 반드시 참조하는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곧 권유였고 저 논문이 곧 법이었어요. 화면을 스크롤하자 핵심 문단이 확대됐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쓴 문장이 또렷이 보였어요. 아시아 출신 공격수는 골 결정력과 피지컬 지속성에서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멘탈과 피지컬의 진화적 특성상 북미 리그에서의 장기적 성공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낮다. 500명이 그 문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들이 그동안 신봉해온 교리를 확인하는 표정이었죠. 존 스티븐스의 굳었던 얼굴에 다시 여유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자기 주장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해 줄 거라고 기대했겠죠? 저는 단상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이 펜을 내려긋는 순간 37년이 끝납니다. 하버드 석좌 교수로서의 권위도, 매뉴얼 창시자로서의 명성도, 이 연회장에서 누리던 절대적 지위도요. 전부 끝이에요. 주머니 속 왼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젯밤 확인한 그 데이터가 떠올랐어요. 피가 흐르는 발목으로 시속 34km를 찍은 한국인 캡틴. 그 숫자 앞에서 제 논문은 쓰레기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붉은 펜으로 화면 위에 X자를 그었습니다. 거칠게, 크게, 아무 미련 없이요. 제가 10년 전에 쓴 핵심 문단 위로 붉은 줄이 대각선으로 관통했어요. 거대한 전광판 위에서 그 X 표시가 500명의 눈앞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어요. 진짜로요. 아까의 침묵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와인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딸깍 소리를 냈는데 그게 이 거대한 연회장에서 유일한 소리였어요. 500명이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했겠죠. 북미 스카우팅의 바이블을 만든 장본인이 자기 손으로 그 바이블의 사망 선고를 내린 겁니다. 누가 이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앞줄 VVIP석에서 데이비드 클라크의 표정이 흉하게 일그러졌어요. 불독처럼 처진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크네이비 더블 브레스트 수트 안에서 거구의 어깨가 잔뜩 경직된 게 보였어요. 목에 걸린 총괄 명찰이 형광등 아래서 흔들렸습니다. 데이비드가 왜 저러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지금 MLS는 유럽과 아시아를 상대로 수조 원 규모의 글로벌 중개권료 협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럼의 총괄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자기 논문을 부정해버렸으니 협상 테이블 위에 판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데이비드의 두꺼운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를 하얗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듯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은발이 이마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매던 넥타이를 이렇게 헝클어뜨린 건 처음이었어요. 마이크를 입에 바짝 가져갔습니다. 이 논문은 제가 10년 전에 쓴 겁니다. 아시아 공격수는 멘탈과 피지컬의 한계 때문에 북미에서 롱런할 수 없다. 전 세계 스카우터들이 이 문장을 교리처럼 받들었죠. 솔직히 저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일부러 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데이터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나부터가 완전히 틀려먹었어요. 핏대가 섰습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천장까지 울려 퍼졌어요.
500명의 어깨가 동시에 움찔했습니다. 하버드 석좌 교수가 자기가 만든 바이블을 쓰레기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정정이 아니었어요. 자살이었죠. 학자로서의 자살이요. 그때 존 스티븐스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닝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해 있었어요. 시청률의 본능이었겠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1시간 동안 떠들어댄 헐리우드 액션 프레임이 통째로 무너지니까요. 잠깐만요, 반수 교수님. 감정에 휩쓸리시면 곤란합니다. 팩트를 봅시다. 결국 그 선수가 어젯밤 넣은 골이 몇 개입니까? 0골이에요. 아무리 멋진 논문을 찢어도 골을 못 넣은 건 팩트 아닙니까? 지독한 과대평가입니다. 존 스티븐스가 객석을 향해 양팔을 벌려 보였어요. 동의를 구하는 제스처였습니다. 일부 앞줄의 패널들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존 스티븐스의 입꼬리가 다시 올라갔어요. 능글맞은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이놈은 진짜 축구의 진실 따위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시청률과 백인 시청자들의 입맛만 맞추면 그만인 놈이었습니다. 제 혈압이 치솟았어요. 하지만 감정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정확한 한 방이었으니까요. 스티븐스 씨. 저는 마이크를 쥔 채 천천히 존 스티븐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2걸음, 3걸음. 능글맞은 미소가 조금씩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득점이라는 얄팍한 잣대에 눈이 멀어서 진짜 축구를 보지 못한 겁니다. 공격수를 골 숫자로만 평가하는 건 동네 축구 수준이에요. 존 스티븐스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제가 한 발짝 더 다가가자 반사적으로 반보 뒤로 물러났어요. 카메라 앞에서 평생을 보낸 놈도 37년 권위자가 정면으로 쏘아붙이면 본능적으로 위축되는 겁니다. 우리는 공격수를 근육량과 골이라는 얄팍한 잣대로만 재단하는 치명적이고 멍청한 오판을 저질렀습니다. 저부터가 그랬어요. 10년간 그 오판을 전 세계에 퍼뜨린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연 회장이 다시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제 고백이 500명의 가슴에 모처럼 박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스카우터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까까지의 조롱은 사라지고 불안과 혼란이 번지고 있었죠. 자기들이 37년간 맹목적으로 따라온 권위자가 스스로 무너지는 걸 목격하고 있으니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연회장 구석의 메인 컨트롤 부스로 돌렸습니다. 이고르 페트로프가 노트북 세대 앞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매를 걷어붙인 구겨진 셔츠, 뿔테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날카로운 눈빛. 제 수석 데이터 분석관이자 가장 충직한 제자였습니다. 저는 이고르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고르가 곧바로 키보드 위에 10손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골 숫자 뒤에 가려진 진짜 전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에 대고 또렷이 말했어요. 목소리에서 떨림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37년의 무게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몸이 가벼웠어요. 이제부터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라 진짜 축구가 무엇인지 차가운 숫자로 증명하겠습니다. 이고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메인 전광판이 다시 한번 환하게 살아났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거대한 스크린으로 빨려 들어갔죠. 앞줄에서 데이비드 클라크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다가 멈칫거렸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 직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존 스티븐스가 마이크를 쥔 채 단상 구석에 서 있었어요. 태닝된 얼굴 위로 식은 땀이 번들거렸습니다. 아까의 능글맞은 미소는 흔적도 없었죠. 이놈이 방금 전까지 떠들어대던 헐리우드 액션 프레임은 지금 이 전광판 위에서 산산조각날 운명이었습니다. 제 시선이 다시 스크린을 향했어요. 이고르가 올려보낸 첫 번째 데이터 파일이 로딩되고 있었습니다. 500명이 숨을 죽였죠. 샹들리에 아래 수천만 원짜리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팩트 폭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고르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거대한 중앙 전광판에 숫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화면 전체를 꽉 채운 세 자리 숫자였어요. 101. 그게 전부였습니다. 배경도 없고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시커먼 화면 한가운데 흰색 숫자만 덩그러니 박혀 있었죠. 500명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숫자인지 즉각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당연했습니다. 공격수의 한 경기 볼 터치 숫자로 101이라는 수치는 이 업계 37년을 먹은 저조차 처음 봤으니까요.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스카우터들이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수군거렸어요. 저는 그 혼란을 잠시 지켜봤습니다. 이 숫자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시키려면 서두르면 안 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숫자는 어젯밤 휴스턴전에서 한 명의 공격수가 기록한 볼 터치 횟수입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조용해진 연회장에 깔렸어요. 앞줄의 스카우터 몇 명이 눈을 가늘게 뜨며 스크린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101번, 최전방 공격수가 한 경기에서 공을 101번 만졌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연회장 중반부에 앉아있던 독일 분데스리가 출신의 노장 스카우터가 안경을 벗어 닦았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옆자리에 영국인 분석가가 팔짱을 낀 차에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이 숫자가 왜 비정상인지 이 자리에 앉은 전문가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최전방 공격수의 평균 볼 터치는 40에서 50회입니다. 전방에 고립된 스트라이커가 아무리 활발하게 움직여도 70을 넘기기 어렵죠. 101이라는 숫자는 공격수가 아니라 미드필더, 그것도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는 핵심 플레이메이커의 영역이에요.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스크린과 저 사이를 오가고 있었어요. 이고르가 다음 데이터를 준비하며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 선수는 공격수 등번호를 달고 공격수 포지션에 서서 미드필더보다 2배 가까운 볼 터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을 많이 잡은 게 아닙니다.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라운드 전체를 자신의 지휘 아래 두고 철저하게 유린한 겁니다. 연회장의 공기가 한 번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까까지 0골이라며 비웃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스카우터들의 눈빛에 당혹감이 서리기 시작했죠. 평생 숫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 머리가 아니라 직감으로 알아챈 거예요. 저는 이고르에게 손짓했습니다. 이고르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전광판에 새로운 화면이 펼쳐졌어요. 어젯밤 경기의 전체 그라운드 위에 겹쳐진 히트맵이었습니다. 500명의 입에서 동시에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당연했습니다. 저도 어젯밤 이 히트맵을 처음 봤을 때 같은 반응이었으니까요. 그라운드 전체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전방만이 아니었어요. 중앙부터 측면까지 하프 스페이스를 관통하고 상대 진영 깊숙이까지 빼곡하게 붉은 점이 찍혀 있었죠. 공격수 한 명이 찍어놓은 흔적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범위였습니다. 마치 한 명이 3명 몫을 뛴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라운드 위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0골짜리 마케팅 상품의 활동 범위입니다. 제가 또렷이 말하자 앞줄의 신사 몇 명이 고개를 떨궜어요. 아까 와인잔을 부딪히며 낄낄거리던 바로 그 얼굴들이었습니다. 히트맵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라운드 위에 발자국처럼 새겨진 저 붉은 궤적이 한국에서 온 캡틴이 90분간 얼마나 미친 듯이 뛰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전광판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고르가 이미 다음 데이터를 로딩하고 있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가볍게 울렸죠. 전반전에만 3차례의 빅찬스를 창출했습니다. 골문 앞에서 동료에게 완벽한 타이밍으로 공을 연결한 횟수가 3번이에요. 결정적인 찬스를 3번이나 만들어 놓고 0골이라는 이유로 무능력자 취급을 받은 겁니다. 전광판의 3차례의 빅찬스 장면이 연속으로 재생됐어요. 좁은 공간에서 수비수 2명을 끌어당긴 뒤 빈 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 측면에서 중앙으로 절묘하게 커브를 먹여 연결하는 크로스, 상대, 수비 라인 뒤로 찔러 넣는 스루 패스. 3 장면 모두 동료가 마무리만 제대로 했으면 골이었습니다. 스카우터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이 정도 수준의 찬스 창출 능력을 0, 골이라는 숫자 하나로 부정하는 건 전문가라면 차마 할 수 없는 짓이었죠. 그때 존 스티븐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높아져 있었어요. 초조한 거였죠. 잠깐만요. 공을 많이 만졌다고 찬스를 만들었다고 그게 실력입니까? 결국 골로 연결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골이 없으면 공격수로서 실패해요. 이건 아무리 포장해도 바뀌지 않는 팩트 아닙니까? 존 스티븐스가 객석을 향해 양팔을 벌려 보이며 동의를 구했어요. 하지만 아까처럼 따라 웃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히트맵을 본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존 스티븐스의 입꼬리가 어색하게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태닝된 이마 위로 식은땀이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존 스티븐스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쳐다볼 가치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고르에게 짧게 손짓했어요. 이고르가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데이터를 전광판에 올렸습니다. 화면이 바뀌는 순간 연회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까 공개한 히트맵 위에 새로운 표시들이 겹쳐졌습니다. 노란색 점들이었어요. 크기도 작고 언뜻 보면 눈에 띄지 않는 표시였죠. 하지만 그 점 하나하나에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전반 23분, 전반 31분, 전반 38분, 전반 추가 시간 2분, 후반 14분, 후반 28분, 후반 32분. 지금 보시는 노란 점들은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지 않은 반칙입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낮게 깔렸어요. 언콜 파울. 카메라에는 잡혔지만 심판의 시야 밖에서 벌어진 기록되지 않은 반칙들이에요. 500명의 시선이 노란 점들에 고정됐습니다. 이고르가 첫 번째 점을 클릭하자 해당 시간대의 영상이 작은 창으로 재생됐어요. 전반 23분, 캡틴 손이 중앙에서 공을 받는 순간 뒤에서 미국 수비수가 유니폼 뒷깃을 잡아채고 있었습니다. 심판은 반대편을 보고 있었죠. 호루라기는 울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 점, 전반 31분, 측면에서 드리블을 시작하는 캡틴 손의 발목을 교묘하게 걸어 넘어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캡틴이 잠깐 바닥에 엎어졌다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어요. 역시 호루라기는 없었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점이 클릭될 때마다 영상이 재생됐고 재생될 때마다 연회장의 공기가 한 층씩 무거워졌습니다. 유니폼을 잡아채고 발목을 걷어차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꽂고 등 뒤에서 밀치고 전부 심판의 시야 밖에서 벌어진 비열한 반칙들이었어요. 분 단위로 정리된 궤적이 히트맵 위에 겹쳐지자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미국 수비수들은 전술로 캡틴 손을 막은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몸으로 부수려 했던 겁니다. 7번입니다. 제가 또렷이 말했어요. 90분 동안 심판이 잡아내지 못한 반칙이 7번이에요. 기록된 파울까지 합치면 13번. 한 명의 선수에게 13번의 반칙이 가해졌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영국 프리미어리그 소속 스카우터 한 명이 두 손으로 이마를 감싸 쥐었습니다. 옆자리에 스페인 라리가 분석관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이 사람들은 축구를 숫자로 먹고 사는 전문가들이에요. 한 선수에게 13번의 반칙이 집중됐다는 건 상대팀 전체가 조직적으로 그 선수를 표적 삼았다는 뜻이라는 걸 즉각 이해한 겁니다. 존 스티븐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까까지 떠들어대던 헐리우드 액션 프레임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심판이 과잉 보호한 게 아니라 심판이 미처 잡아내지 못한 반칙이 7건이나 더 있었던 거예요. 과잉 보호는커녕 보호가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는 전광판을 가리켰어요. 이고르가 마지막 데이터를 올렸습니다. 히트맵과 언콜 파울 궤적이 겹쳐진 화면 위에 이번에는 캡틴 손의 이동 경로가 파란 선으로 그려졌어요. 90분간의 움직임이 시간순으로 연결된 궤적이었습니다. 파란 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란 점이 찍힌 위치, 그러니까 반칙을 당한 직후에도 파란 선은 끊기지 않고 이어졌어요.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잡혔다가 빠져나가고 밟혔다가 다시 달렸습니다. 90분 내내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움직임의 궤적이었어요. 13번을 당하고도 13번을 다시 일어난 겁니다. 500명이 그 파란 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는 사람도 없었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전광판에 못 박혀 있었어요. 그는 가만히 공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고요한 연회장을 가로질렀어요. 101번의 터치로 이 그라운드 전체를 자신의 지휘 아래 두고 13번을 짓밟히면서도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지 않은 겁니다. 존 스티븐스의 마이크가 축 늘어진 손끝에서 미끄러지듯 내려갔어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태닝된 얼굴 위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죠. 앞줄 VVIP석 맨 끝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포럼 시작부터 말없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중년의 신사였어요. 유럽 명문 구단 수석 스카우터 연합회장 마크 산토스.
전 세계 이적 시장의 돈줄을 쥐고 흔드는 킹메이커였죠. 마크 산토스가 성을라스 너머로 전광판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까까지 꼬고 있던 다리를 풀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인 건 분명히 봤습니다. 관심을 넘어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선을 컨트롤 붓으로 돌렸습니다. 이고르가 안경 너머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다음 데이터 준비를 확인했습니다. 이고르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아직 보여줄 게 산더미처럼 남아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다시 객석을 내려다봤습니다. 500명의 전문가들이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조롱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경악이었죠. 영골이라는 세 글자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실의 무게가 이제야 이들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101번의 터치와 언콜 파울은 전차의 요리였습니다. 본 요리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죠. 한국에서 온 캡틴이 이 그라운드 위에서 저지른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이고르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전광판의 화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히트맵과 언콜 파울 궤적이 사라지고 어젯밤 경기의 다중 트래킹 뷰가 떠올랐어요. 그라운드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전술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22명의 선수가 점으로 표시돼 있었죠. 화면 상단에 시간이 찍혀 있었어요. 후반 11분. 어젯밤 선제골 장면입니다.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하자 500명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에 꽂혔습니다. 이 골의 공식 기록은 델가도의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이 골이 진짜 누구의 작품이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고르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영상이 느린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선 부근에서 캡틴 손이 공을 받는 장면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캡틴 손이 공을 잡자마자 휴스턴 수비진의 움직임이 확 달라졌습니다. 4명의 수비수가 동시에 캡틴 손 쪽으로 쏠렸어요. 왼쪽 센터백이 자기 위치를 버리고 달려왔고 오른쪽 풀백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왔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뒤로 빠지며 캡틴 손을 향해 몸을 틀었어요. 4명이요. 공 하나를 잡은 선수 1명에게 4명의 수비수가 본능적으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이 자리에 앉은 스카우터들은 수비, 라인의 구조가 무너지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뼈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비수 4명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건 반대편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다는 뜻이었어요. 그건 전술적 자살이나 다름없었죠. 멈춰주세요. 제가 말하자 이고르가 영상을 정지시켰어요. 화면 위에 4명의 수비수 위치가 노란 원으로 강조됐습니다. 전부 캡틴 손 방향 15m 안에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화면 반대편, 왼쪽 측면에 텅 빈 공간이 푸른색으로 표시됐습니다. 델가도가 서 있는 쪽이었죠. 4명이 달려들었습니다. 공 하나를 잡은 선수 1명에게 수비수 4명이 쏠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객석을 내려다봤어요. 공포입니다. 전술이 아니에요. 이건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본능적 공포에 의한 수비 붕괴입니다. 캡틴 손이 공을 잡는 것 자체가 휴스턴 수비진에게 공황 상태를 유발한 겁니다. 이고르가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캡틴 손이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공을 밀어냈습니다. 4명이 몰려든 반대편, 텅 빈 공간으로 흘러간 공을 델가도가 받아 그대로 골문을 갈랐어요. 골이었습니다. 어시스트는 캡틴 손의 이름으로 기록됐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어시스트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4명의 수비수를 자기 몸 하나로 끌어당겨 수비 라인을 붕괴시킨 그 존재감 자체가 이 골의 본질이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후반 37분이 찍혀 있었습니다. 유스타키오의 중거리 슛이 골망을 흔든 장면이었죠. 공식 기록에는 개인 돌파 후 슈팅으로만 남아있는 골이었습니다. 어시스트조차 붙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고르가 이 장면의 30초 전후로 되감자 전혀 다른 그림이 보였습니다. 중앙에서 캡틴 손이 수비수 2명을 향해 드리블을 시작했어요. 공을 몰고 간 게 아니라 몸으로 끌고 간 겁니다. 캡틴 손이 오른쪽으로 한 발짝 움직이자 수비수 2명이 반사적으로 따라붙었어요. 또다시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공포에 의한 쏠림이요. 캡틴 손이 의도적으로 수비수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사이 중앙이 비었어요.
유스타키오가 그 빈 공간으로 치고 들어가 중거리 슛을 꽂은 겁니다. 이 골의 기록에 캡틴 손의 이름은 없습니다. 어시스트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골은 캡틴 손이 만든 겁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존재 자체로 수비수를 끌어당기고 패스 한 번 하지 않고도 동료에게 슈팅 공간을 열어준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500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전술적 중력입니다. 블랙홀처럼 상대의 수비 구조를 빨아들여 무너뜨리는 힘이에요. 이건 골수나 어시스트 수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때 단상 구석에서 존 스티븐스가 말을 더듬으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건 상대가 9명으로 줄어서 체력이 빠진 탓 아닙니까? 수적 우위에서 공간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한 선수의 공로로 돌리는 건 지나친 비약이에요. 존 스티븐스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자기도 궁색한 변명이라는 걸 알고 있는 표정이었죠. 태닝된 이마 위로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고르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고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전광판에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가 떠올랐어요. 22명 선수 전원의 이름 옆에 실시간 심박수 그래프가 나란히 표시된 화면이었습니다. 500명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휴스턴 다이나모 선수들의 심박수가 후반으로 갈수록 요동치고 있었어요. 특히 캡틴 손을 직접 마크하던 센터백 2명의 그래프가 처참했습니다. 후반 20분부터 분당 180회를 넘겼어요. 후반 30분에는 190회까지 치솟았죠. 이건 전력 질주를 할 때나 찍히는 수치입니다. 수비수가 제자리에서 마크만 하는데 심박수가 190까지 올라간다는 건 한 가지 의미밖에 없었어요. 멘탈이 붕괴된 겁니다. 공포에 질려 심장이 폭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티븐스 씨가 말씀하셨죠. 체력이 빠진 탓이라고. 저는 전광판을 가리키며 천천히 말했어요. 이 수비수들은 체력이 빠진 게 아닙니다. 단 한 명의 전술적 움직임에 이성과 멘탈이 완벽하게 박살난 겁니다. 심박수가 증명하고 있어요. 9명으로 줄어서 지친 게 아니라 캡틴 손이라는 존재 앞에서 정신이 무너진 겁니다. 존 스티븐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을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상 구석에 선 채로 마이크를 축 늘어뜨린 모습이 처량했어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고르가 마지막으로 올린 데이터가 전광판에 떠오르는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한 번 더 얼어붙었어요. 후반 86분, 스코어 2대0. 승부는 이미 결정된 시간이었습니다. 교체 투입된 20대 신예 선수들이 전방에서 느슨하게 압박을 하고 있었어요. 이기고 있으니 당연한 거였죠. 경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한 구석에서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하는 점 하나가 포착됐어요. 캡틴 손이었습니다. 이고르가 해당 구간의 스프린트 데이터를 확대했어요. 시속 34.2km, 500명이 그 숫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그날 경기에서 기록된 최고 속도였어요. 20대 교체 선수들보다 빨랐습니다. 90분 내내 짓밟히고 13번의 반칙을 당하고 발목에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찍은 속도였어요. 후반 86분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승부가 끝난 시간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쉬어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발목에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13번을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속 34km로 전방 압박을 뛰고 있었어요. 연회장이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500명 중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독일 스카우터가 안경을 벗어든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국 분석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VVIP석 맨 끝에 마크 산토스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포럼이 시작된 이후 한 번도 벗지 않았던 선글라스를 벗고 맨눈으로 전광판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갓 교체 투입된 20대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부서진 발목으로요. 제가 마지막 말을 내뱉었을 때 연회장 어딘가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가 몸을 앞으로 숙인 거였죠.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같은 소리가 났어요. 500명이 전광판에 빨려 들어가듯 상체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라는 말이 있죠. 저는 37년간 그 한계를 숫자로 정의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한국에서 온 캡틴이 제가 그어놓은 한계선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예요.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 사람이 인간의 한계 너머에서 뛰고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존 스티븐스가 단상 구석에서 벽에 등을 기댄 차에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반박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남아있지 않은 얼굴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101번의 터치도, 수비 라인 붕괴도, 심박수 폭주도, 86분의 전력 질주도 전부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추악한 진실은 아직 꺼내지도 않았으니까요. 이제 진짜 추악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전체에 낮게 깔렸어요. 500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방금까지 심박수 데이터와 전력 질주 수치에 압도당해 얼어붙어 있던 공간에 새로운 긴장이 번졌어요. 진짜 추악한 진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 자리에 앉은 전문가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맨 앞줄 VVIP석 끝자리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마크 산토스였습니다. 포럼이 시작된 이후 내내 짙은 선글라스 뒤에 표정을 숨기고 다리를 꼬은 채 말없이 앉아있던 사람이었죠. 유럽 명문구단 수석 스카우터 연합회장, 전 세계 이적 시장의 돈줄을 쥐고 흔드는 킹메이커가 선글라스를 완전히 벗어 양복 안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맨눈이 드러났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전광판을 똑바로 주시하는 자세였어요. 이 사람이 선글라스를 벗었다는 건 더 이상 관망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오른쪽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어요. 어젯밤 새벽 암호화된 이메일과 함께 익명으로 전달받은 물건이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구역질이 났었죠. 이것을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북미 축구계의 체면은 완전히 끝이에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꺼내는 겁니다. 이고르에게 USB를 건넸어요. 이고르가 노트북에 꽂자 전광판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미공개 영상 파일 하나가 로딩되기 시작했어요. 화면 상단에 촬영 시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휴스턴 다이나모 벤치 전술캠 2026년 3월 1일 전반 추가 시간. 지금부터 보시는 영상은 휴스턴 다이나모 내부 전술 카메라로 촬영된 미공개 벤치캠 원본입니다. 제가 말하자 연회장 곳곳에서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500명이 동시에 상체를 앞으로 기울인 겁니다. 벤치캠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 자리의 전문가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죠. 경기 중 감독석에서 벤치를 향해 촬영하는 내부 카메라예요. 외부에 절대 공개되지 않는 팀 기밀 영상이었습니다. 이고르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초고화질 영상이 거대한 전광판에 펼쳐졌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이었어요. 화면 한쪽에서 캡틴 손이 중앙 부근에서 공을 받으려 몸을 돌리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달려온 안토니오의 스터드가 캡틴 손의 아킬레스건 위를 정확히 짓밟았어요. 이고르가 해당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전환했습니다. 5배속으로 느려진 화면 속에서 스터드의 금속 돌기가 아킬레스건 위에 내리꽂히는 장면이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하게 확대됐어요. 연회장 여기저기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줄에 영국 스카우터가 입을 손으로 가렸어요. 옆자리에 독일 분석관이 고개를 돌렸죠. 참아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끔찍한 건 따로 있었어요. 이고르가 화면 오른쪽 하단에 오디오 파형을 가리켰습니다. 벤치캠에 잡힌 음성이었어요. 이고르가 볼륨을 올리자 연회장 전체를 꿰뚫는 육성이 스피커를 타고 터져 나왔습니다. 무조건 끊어!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막아! 휴스턴 다이나모의 벤 올슨 감독이었어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그라운드를 향해 악을 쓰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주먹을 불끈 쥐고 수비수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연회장이 폭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폭발 직전에 멈춘 것 같았어요. 500명의 입에서 동시에 터져 나온 경악의 탄성이 샹들리에를 때렸습니다. 누군가의 와인잔이 테이블에서 굴러떨어져 카펫 위에 쏟아졌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막으라는 지시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안토니오의 퇴장이 우발적 반칙이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벤치에서 내려온 지시였어요. 전술로 막지 못하니까 뼈를 부러뜨리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고르가 영상을 이어서 재생했습니다. 후반 32분이었어요. 캡틴 손이 중앙에서 드리블을 시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맹렬한 속도로 전진하는 캡틴의 등 뒤에서 보야트가 달려왔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전환된 화면 속에서 보야트의 발이 캡틴 손의 종아리를 정면으로 후려갈겼습니다. 등 뒤에서요? 공은 이미 캡틴의 발을 떠난 뒤였어요. 공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친 겁니다. 캡틴 손이 잔디 위로 나뒹굴었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봐도 충격적인 충돌이었습니다. 일어나려다 한번 비틀거렸어요. 두 번째 시도에서야 겨우 일어났죠. 아까 안토니오에게 짓밟힌 발목 위에 보야트의 백태클까지 맞은 겁니다. 이중으로 공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뛰었어요. 그리고 후반 86분에 시속 34km를 찍은 겁니다. 500명이 말을 잃었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묘지처럼 고요했어요. 아까까지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심판의 과잉 보호라고 떠들어대던 프레임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과잉 보호는커녕 벤치의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신체를 파괴하려 한 거였어요. 거친 수비가 아니라 비열한 테러였습니다. 전술과 실력으로 막을 수 없어서 자행한 약자의 폭력이었어요. 존 스티븐스의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마이크를 쥔 손이 축 늘어져 있었죠. 이놈이 전 세계 400만 시청자 앞에서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조롱했던 장면의 진실이 지금 500명 앞에서 적나라하게 벗겨진 겁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존 스티븐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2걸음, 3걸음. 존 스티븐스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등이 단상 가장자리에 닿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죠. 이것이 당신들이 자랑하는 북미 수비수들의 실체입니까?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마이크가 그 분노를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이건 거친 수비가 아닙니다. 전술과 실력으로 막을 수 없어서 자행한 끔찍하고 비열한 테러예요. 존 스티븐스가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다시 열려다 또 닫았습니다. 태닝된 얼굴 위로 식은땀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500명의 시선이 이 사람의 추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앞줄에서 데이비드 클라크의 거구가 의자 위에서 격하게 움직였어요. 두꺼운 손으로 무정의를 움켜쥐는 게 보였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있었죠. 이 영상이 포럼장 밖으로 나가면 MLS의 중계권료 협상은 산산조각납니다. 데이비드가 무정의의 뭔가를 빠르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입술 움직임만 봐도 다급한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데이비드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전광판 위에는 아직 그 장면이 멈춰 있었습니다. 잔디 위에 나뒹굴었다가 이를 악물고 일어나는 캡틴 손의 모습이요. 피가 번진 양말 위로 스터드 자국이 선명했어요. 500명이 그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비웃음은 흔적도 없었어요. 그 자리를 채운 건 침묵이었습니다. 할 말을 잃은 자들의 무겁고 처참한 침묵이요. 데이비드 클라크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거구의 체격이 앞줄 좌석 사이에서 벌떡 솟아오르자 주변의 스카우터 몇 명이 움찔하며 비켜났어요. 다크네이비 더블 브레스트 수트 안에서 떡 벌어진 어깨가 잔뜩 경직돼 있었죠. 불독처럼 처진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있었어요. 목에 걸린 VVIP 행사 총괄 명찰이 거친 숨결에 맞춰 흔들렸습니다. 당장 화면 꺼. 데이비드의 고함이 연회장 전체를 때렸어요. 500명의 어깨가 동시에 움찔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단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며 손가락질을 했어요. 두꺼운 검지가 저를 정면으로 가리키고 있었죠. 반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알기는 하는 겁니까? 하버드 교수직 날아가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와 위협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공포였어요. 지금 MLS는 유럽과 아시아를 상대로 수조 원 규모의 글로벌 중계 권료 협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국 감독이 상대 선수의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지시한 영상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협상은 박살나고 리그의 위상은 바닥을 뚫고 내려앉겠죠. 데이비드가 발악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연맹 법무팀에 연락했어. 미공개 영상 무단 공개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야. 당장 중단 안 하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 데이비드가 무정의를 입에 갖다 대며 소리쳤어요. 연 회장 뒤편 출입구에서 덩치 큰 보안 요원 3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검은 수트에 이어피스를 끼고 단상을 향해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500명의 시선이 보안 요원들과 단상 사이를 오갔습니다. 연 회장 안에 긴장이 팽팽하게 당겨졌죠. 보안 요원 한 명이 단상 옆 계단을 올라왔어요. 또 한 명이 연 회장 측면의 서버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버 전원을 차단하려는 거였죠. 데이비드의 지시가 이미 떨어진 겁니다. 세 번째 요원이 컨트롤 부스를 향해 걸어갔어요. 이고르가 앉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고르를 봤어요. 이고르가 안경 너머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미세한 고개 끄덕임이 돌아왔어요. 준비돼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같은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자기 권력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리가 없었으니까요. 이고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젯밤 새벽 백업 서버를 따로 준비해 둔 건 바로 이 상황을 대비한 거였습니다. 서버룸 쪽으로 달려간 보안 요원이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3초 뒤 전광판이 깜빡거리며 꺼졌습니다. 연 회장이 다시 어둠에 잠겼어요. 데이비드의 입꼬리가 승리감으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2초를 넘기지 못했어요. 이고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였습니다. 백업 서버를 경유해 보안망을 우회하는 데 걸린 시간이 채 5초가 안 됐어요. 죽어있던 전광판이 다시 환하게 살아났습니다. 데이비드의 입꼬리가 얼어붙었어요. 방금 끈 화면이 눈앞에서 되살아난 겁니다. 이고르가 곧바로 중앙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잠가버렸어요. 외부에서는 더 이상 화면을 제어할 수 없게 된 거였죠. 보안 요원이 서버 룸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컨트롤 부스로 향하던 세 번째 요원이 멈칫거렸어요. 이고르가 안경 너머로 그 요원을 올려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요원이 한 발짝 물러났어요. 이고르가 새로운 파일을 전광판에 올렸습니다. 화면 가득 사진 한 장이 떠올랐어요. 500명의 입에서 동시에 숨이 멎는 소리가 났습니다. 캡틴 손의 발목 초근접 사진이었어요. 양말을 벗긴 맨 발목 위에 스터드 자국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휘멍이 시퍼렇게 번져 있었어요. 부어오른 살 위로 핏줄이 울퉁불퉁 솟아 있었죠. 이 발목으로 후반 86분에 시속 34km를 찍었다는 사실이 사진 한 장 앞에서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데이비드가 단상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렸어요. 무정의를 움켜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스템은 이고르가 완전히 장악했고 500명은 전부 그 발목 사진을 봐버렸습니다. 그때 단상 구석에서 존 스티븐스가 마지막 악을 썼어요.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져 있었습니다. 과정이 어찌 됐든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골이 없으면 반쪽짜리예요. 발목이 부었든 말든 공격수는 골로 말해야 하는 겁니다. 최후의 발악이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객석을 향해 양팔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따라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방금 그 발목 사진을 본 뒤에 저 말에 동조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연 회장에 있을 리가 없었죠. 존 스티븐스의 외침이 텅 빈 메아리처럼 천장에 부딪혀 사라졌습니다. 숫자는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제가 마이크에 대고 또렷이 말했어요. 연 회장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스티븐스 씨, 당신이 그렇게 집착하는 득점이라는 숫자는 피를 흘리지 않아요. 저는 전광판에 떠있는 퉁퉁 부은 발목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피를 흘린 건 우리가 조롱했던 저 위대한 캡틴의 발목뿐입니다. 존 스티븐스의 입이 달싹거리다가 멈췄어요. 더 이상 나올 말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고르에게 마지막 고개짓을 보냈어요. 이고르가 새로운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경기가 끝난 뒤 라커룸 앞 복도에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 시간은 경기 종료 약 40분 후였어요. 텅 빈 복도에 캡틴 손이 나타났습니다. 왼쪽 발을 절고 있었어요. 한 발짝 옮길 때마다 얼굴이 찡그러졌습니다. 스태프가 부축하려 했지만 손사래를 쳤어요. 혼자 걷겠다는 거였죠. 복도 끝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출구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던 팬들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까지 떠나지 않고 서 있었던 겁니다. 캡틴 손이 절뚝거리며 팬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피멍이 든 발목으로 서 있으면서 한 명 한 명에게 허리를 숙여 사인을 해줬어요. 아이를 안고 온 어머니에게 공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양말 안쪽으로 핏자국이 번지고 있었는데도 이 사람의 얼굴에는 고통의 그림자가 없었어요. 연 회장 어딘가에서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누군가가 고개를 떨군 거였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같은 소리가 났어요. 앞줄의 신사 한 명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까 와인잔을 부딪히며 낄낄거리던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데이비드 클라크가 단상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무정이를 든 손이 축 늘어졌어요. 아까까지 핏대를 세우며 화면을 끄라고 악을 쓰던 사람이 화면 속 캡틴의 모습 앞에서 입을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협박도 고함도 보안 요원도 소용없었어요. 부서진 발목으로 팬들에게 웃으며 사인을 해주는 한 사람의 품격이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모든 방어벽을 무너뜨린 겁니다. 존 스티븐스가 단상 구석에서 벽에 기대듯 서 있었어요. 마이크가 손에서 빠져나가 바닥에 둔탁하게 떨어졌습니다. 춥지 않았어요. 태닝된 얼굴 위로 식은땀이 턱을 타고 떨어졌죠. 500명 앞에서 발가벗겨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전광판 위에서는 여전히 캡틴이 웃고 있었어요. 절뚝거리면서 피가 번진 양말을 신은 채로 한 명 한 명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500명이 그 화면을 지켜봤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샹들리의 불빛 아래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화면 속 절뚝거리는 한 사람 앞에서 완전히 침묵한 거였습니다. 터질 듯이 소란스럽던 연 회장이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진짜 죽은 것처럼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샹들리의 불빛만이 차갑게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여전히 캡틴 손이 절뚝거리며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장면이 정지된 채 떠 있었어요. 그 화면이 500명의 입을 완벽하게 봉인해버린 겁니다. 제가 가만히 단상에 서서 객석을 내려다봤어요. 이 공간의 무게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2시간 전만 해도 이곳은 오만과 비웃음으로 가득 찬 가진 자들의 요새였어요. 와인잔을 부딪히며 한국에서 온 캡틴을 0골짜리 마케팅 상품이라고 조롱하던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고개를 떨군 차에 자기 무릎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조롱이 수치로 바뀌는데 걸린 시간이 고작 2시간이었어요. 존 스티븐스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단상 구석에서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어요. 아까 바닥에 떨어뜨린 마이크가 발밑에 뒹굴고 있었죠. 줍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울 힘이 남아있지 않은 거였습니다. 태닝된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시청률 1위 토크쇼의 메인 호스트가 500명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간신히 서 있는 꼴이었습니다. 무릎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버티지 못하겠다는 듯 무릎이 꺾이더니 존 스티븐스가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엉덩이가 닿는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연 회장에 울렸어요. 이탈리아 명품 수트가 구겨지는 것도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거였죠. 데이비드 클라크도 끝이었습니다. 앞줄에 서서 무정의를 쥐고 있던 거구가 아까까지의 위압감을 완전히 잃은 채 제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두꺼운 손으로 붉어진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핏기가 가신 피부가 보였어요.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크 네이비 더블 브레스트 수트에 어깨가 축 처졌어요. 권력으로 화면을 끄려 했고 보안 요원을 투입했고 교수직을 박탈하겠다고 협박했지만 결국 부서진 발목으로 웃으며 사인을 해주는 캡틴의 품격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돈과 권력이 한 사람의 진심을 이기지 못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흐트러진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아까 답답한 듯 거칠게 풀어 헤쳤던 넥타이를 천천히 단정하게 고쳐맸어요. 은발을 뒤로 넘기고 커프스 버튼을 바로잡았습니다. 세빌로우 맞춤형 3피스 수트에 앞단추를 하나 잠갔어요. 37년 전 이 업계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자세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단단했어요. 오만이 벗겨지고 남은 자리에 학자의 양심이 비로소 제대로 서는 기분이었죠. 강단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구두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500명의 시선이 제 발걸음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는 전광판 바로 앞에 섰어요.
캡틴 손에 정지된 화면이 등 뒤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면서도 웃고 있는 그 장면이요. 마이크를 입에 가져갔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37년 만에 처음으로 이 마이크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 공격수를 득점과 근육량으로만 평가하는 기존의 잣대는 전면 폐기합니다. 제 목소리가 샹들리에 아래서 울려 퍼졌어요. 500명의 눈이 일제히 커졌습니다. 전면 폐기라는 단어의 무게를 가늠하는 표정들이었어요. 37년간 북미 축구계의 절대 기준이었던 득점 중심의 평가. 매뉴얼이 그 창시자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사망을 선고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골이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서 진짜 위대한 선수가 그라운드 위에서 벌이는 전쟁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줄의 스카우터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까까지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고 있던 사람들이 제 목소리에 이끌려 하나둘 전광판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어젯밤 한국의 캡틴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활약이 아니었습니다. 공을 잡는 것만으로 상대 수비진 전체를 공황 상태에 빠뜨리고 패스 하나 하지 않고도 동료에게 슈팅 공간을 열어주는 힘이었어요. 블랙홀이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듯 이 선수의 존재 자체가 상대의 전술 구조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어요. 이 말의 무게가 500명의 귀에 제대로 스며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술적 중력이라고 명명합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스카우터들이 서로의 얼굴을 돌아봤습니다. 전술적 중력. 지금까지 축구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공격수를 평가하는 기존의 모든 지표, 골, 어시스트, 슈팅, 정확도, 이런 숫자들로는 절대 포착할 수 없는 영역이었죠. 단 한 명의 존재가 상대팀 전체의 이성과 전술을 마비시키는 힘. 어젯밤 그라운드에서 캡틴 손이 정확히 그것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전술적 중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발목이 찢겨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후반 86분에 시속 34km로 전방 압박을 뛴 사람이에요. 13번을 짓밟히고도 13번을 다시 일어났습니다. 승부가 끝난 시간에 교체 투입된 20대보다 빠른 속도로 동료를 위해 뛰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팬들에게 웃으며 사인을 해줬습니다. 전광판 위에 캡틴이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절뚝거리면서요. 이 멘탈리티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수 평가의 척도입니다. 골을 몇 개 넣었느냐가 아니라 부서진 몸으로도 90분을 지배하며 동료와 팬을 위해 마지막까지 뛰는 정신이요. 이것이 진짜 축구입니다. 500명이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입에 더 가까이 가져갔어요. 우리는 이것을 캡틴 소니 프로토콜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웅장하게 울렸어요. 캡틴 소니 프로토콜. 한국에서 온 캡틴의 이름이 붙은 완전히 새로운 선수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득점 중심의 낡은 매뉴얼은 오늘부로 폐기되고 한 사람의 투혼과 헌신이 북미 축구의 새로운 법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3초가 흘렀습니다. 5초, 7초. 연회장이 완전히 정지해 있었어요. 500명이 그 선언의 무게를 소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였죠.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느리고 묵직한 박수 소리였어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줄 VVIP석 맨 끝자리에서요. 마크 산토스였어요. 포럼이 시작된 이후 내내 짙은 선글라스 뒤에 표정을 숨기고 다리를 꼬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럽 명문 구단 수석 스카우터 연합회장, 전 세계 이적 시장에 돈줄을 쥐고 흔드는 킹메이커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뒀던 선글라스는 이미 없었습니다. 맨눈이 드러난 얼굴에 단단한 존경이 서려 있었어요.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 느리고 무겁게 박수를 쳤습니다. 딱! 그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 전체를 관통했어요. 500명의 고개가 일제히 마크 산토스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킹메이커가 일어섰다는 사실의 무게가 좌석 사이를 전류처럼 타고 흘렀어요. 마크 산토스의 박수에 이끌리듯 바로 옆자리의 독일 스카우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이어 영국 분석관이 일어섰어요. 스페인 라리가 소속 관계자가 일어나고 프랑스 리그앙 스카우터가 일어나고 브라질 관계자가 일어났습니다. 연회장 앞줄에서 시작된 기립의 물결이 중간부, 뒷줄로 빠르게 번져나갔어요. 한 명이 일어날 때마다
옆 사람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10명이 됐고 20명이 됐고 50명이 됐어요. 100명이 넘었을 때 박수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의 느린 박수가 아니라 수백 쌍의 손바닥이 부딪히는 우레 같은 소리였어요. 500명이 전원 일어섰습니다. 아까까지 한국인 캡틴을 마케팅 상품이라고 비웃던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양복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는 손이 보였어요. 스카우터들이 볼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캡틴 소니 프로토콜. 방금 태어난 새로운 규칙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듯 수첩 위에 펜을 눌러 적기 시작했어요. 박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30초가 지나고 1분이 지나도 줄어들 기미가 없었어요. 샹들리에 아래서 수천만 원짜리 불빛이 500명의 기립박수 위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전광판의 캡틴이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절뚝거리면서 피가 번진 양말을 신은 채로 한 명 한 명에게 고개를 숙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존 스티븐스가 고개를 들었어요. 500명이 전부 서 있었습니다. 자기만 바닥에 앉아 있었죠. 이탈리아 명품 수트가 구겨진 채로요. 이 사람의 새치 혀가 만들어낸 헐리우드 액션 프레임은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데이비드 클라크는 앞줄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무정이가 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있었죠. 저는 단상 한가운데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37년이었어요. 37년간 이 업계의 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법이 오늘 갈기갈기 찢겨나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한국인 캡틴의 이름이 붙은 새로운 법이 들어섰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37년 중에 오늘이 가장 학자다운 날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마크 산토스가 박수를 치면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였어요. 인정한다는 뜻이었죠. 킹메이커의 고개짓 한 번이 이 포럼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전 세계에 확산시킬 반가쇠가 될 거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레 같은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전광판을 올려다봤어요. 캡틴 손이 웃고 있었습니다. 피멍이 든 발목으로 서 있으면서 한 명의 팬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500명의 기립 박수 위에 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이 연회장에 없었어요. 자기 이름이 북미 축구의 새로운 법이 된 사실도 모르겠죠. 아마 지금쯤 다음 경기를 위해 부어오른 발목에 테이핑을 감고 있을 겁니다. 그게 이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조롱하든 칭송하든 상관없이 그라운드 위에서 묵묵히 뛰는 사람이요. 박수가 계속됐습니다. 포럼이 끝났습니다. 500명의 기립 박수가 잦아들고 스카우터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연회장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걸음이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까는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느긋하게 웃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전부 수첩을 펼치거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표정이 급했어요. 자기 소속 구단에 지금 일어난 일을 한 초라도 빨리 전달해야 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인파 속에서 한 사람이 먼저 움직였어요. 마크 산토스였습니다. 유럽 명문 구단 수석 스카우터 연합회장. 기립박수를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겁니다. 마크 산토스가 연회장 로비의 기둥 옆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통이 아니었어요. 연속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죠. 저는 연회장 출구 근처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크 산토스가 보내는 메시지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방향은 뻔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명문 구단 스카우팅 데스크로 향하는 긴급 지침이었겠죠. 마크 산토스가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전 세계 축구 시장의 판이 한 조각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킹메이커가 직접 손을 움직였으니 이건 단순한 소식 전달이 아니었어요. 명령이었습니다. 그 시각 북미 전역에서도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포럼에 참석했던 MLS 소속 관계자들이 각 구단으로 복귀하며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긴급 전술 미팅 소집이었어요. 이 주 토요일이면 다음 라운드 경기가 잡혀 있었거든요. 캡틴 손과 맞붙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팀의 감독실에 같은 내용의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손흥민을 상대할 때 절대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말 것, 도발하지 말 것, 비열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지 말 것, 어젯밤 휴스턴이 어떻게 자멸했는지를 전원 숙지시킬 것. 이건 지시가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어요. 캡틴 손에게 비열한 짓을 하면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지 오늘 시카고 포럼에서 전 세계가 목격했으니까요. 존 스티븐스의 추락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포럼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한 건 행사가 끝난 지 1시간도 채 안 된 시점이었어요. 참석자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녹화한 영상이었죠. 존 스티븐스가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비웃다가 리처드 반스의 데이터 폭격에 바닥에 주저앉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3시간 만에 조회수가 200만을 돌파했어요. 댓글창이 불타올랐습니다. 미국 팬들조차 분노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던 토크쇼 호스트가 부상당한 선수를 향해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조롱한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 거였죠. 시청률이 당일 폭락했어요. 방송국 앞에 하차 요구 피켓이 등장했습니다. 북미 메이저 스포츠 방송사 NBS의 광고주 3곳이 협찬 보류를 통보했어요. 존 스티븐스의 새치 혀가 만들어낸 프레임은 그 혀의 주인을 집어삼켜 버린 겁니다. 데이비드 클라크의 결말은 더 처참했습니다. 벤치캠 영상이 공개된 직후 MLS 연맹 내부에서 비상윤리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어요. 미공개 영상의 유출 경위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데이비드가 이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보안 요원을 동원해 서버를 차단하고 교수직 박탈로 협박한 사실이 500명의 목격자와 함께 영상에 찍혀 있었어요. 은폐 시도 자체가 연맹윤리 강령 위반이었죠. 자체 조사 회부가 결정됐습니다. 마케팅 및 중개권 총괄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가진 무게가 하루아침에 족쇄로 바뀐 거예요. 수조 원 규모의 글로벌 중개권료 협상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데이비드가 그토록 지키려던 것이 데이비드 자신의 손으로 무너진 셈이었어요. 휴스턴 다이나모의 벤 올슨 감독에게도 칼날이 향했습니다.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막으라는 육성 지시가 공개된 이상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어요. MLS 징계위원회가 즉각 소집 통보를 보냈습니다. 스포츠맨십을 짓밟은 대가는 감독 자격 정지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았죠. 반면 LA 현지에서는 전혀 다른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포럼 영상을 접한 팬들이 캡틴 손의 SNS에 몰려들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어요. 한국어도 영어도 스페인어도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다. 영원히 지키겠다. 현지 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경기장 앞에 응원 현수막을 내걸기 시작했어요. 부서진 발목으로도 팬들에게 웃어준 캡틴의 품격이 국적을 넘어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보스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아 활주로의 불빛을 내려다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일의 무게가 뒤늦게 밀려왔어요. 37년을 쌓아 올렸고 2시간 만에 전부 부셔버렸습니다. 후회가 있느냐고요? 없었어요. 난 잃고도요. 다음 날 아침 하버드 캠퍼스의 제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3월의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일 목록이 떴어요. 10년 전에 쓴 논문 원본 파일이 보였습니다. 북미 프로축구 환경에서의 아시아 출신 공격수, 퍼포먼스 한계 분석, 그 옆에 관련 연구 데이터 파일 수십 개가 나란히 정렬돼 있었죠. 제 오만의 기록이었어요.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전체 선택, 삭제, 확인창이 떴어요. 연구 삭제하시겠습니까? 엔터 키를 눌렀습니다. 파일들이 사라졌어요. 37년 학자 인생의 가장 추악했던 기록이 모니터 앞에서 영원히 소멸했습니다. 휴지통도 비웠어요. 복구 불가능하게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며 이고르 페트로프가 들어왔어요. 소매를 걷어붙인 구겨진 셔츠가 어제 그대로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어요. 뿔테 안경 너머에 눈이 충혈돼 있었지만 그 안에 번뜩이는 빛은 어젯밤보다 더 강했습니다. 이고르가 손에 종이컵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연구실 복도 자판기 커피였죠. 한 잔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뜨거웠습니다. 이고르가 제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후회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번졌어요. 창밖에 푸른 하늘을 봤습니다. 3월의 보스턴은 아직 쌀쌀했지만 하늘만큼은 맑았어요. 후회는 37년 전에 했어야 하는 거였지. 이고르가 피식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미소라기엔 지나치게 수수했지만 그래서 더 묵직했어요. 종이컵 커피를 마시며 나눈 짧은 웃음이 어젯밤 500명의 기립박수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커피를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푸른 하늘 아래로 캠퍼스의 나무들이 3월의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한국의 캡틴은 뭘 하고 있을까요? 부어오른 발목에 테이핑을 감고 다음 경기를 위해 훈련장에 서 있겠죠. 자기 이름이 북미 축구의 새로운 법이 된 사실도, 전 세계 스카우터들이 수첩에 자기 이름을 적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요. 그게 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라운드 위에서 묵묵히 뛰는 사람. 비열한 시도가 그를 꺾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를 북미 축구의 새로운 스탠다드로 만들어 버렸어요. 오만의 마천루가 무너진 자리에 한국인 캡틴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득점 중심의 낡은 법전은 갈기갈기 찢겼고 부서진 발목으로 90분을 지배하며 거대한 오만을 무너뜨린 투혼이 새로운 성경이 된 겁니다. 저는 창밖의 하늘을 향해 커피잔을 살짝 들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보내는 무언의 경이였습니다.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묵묵히 뛰고 있을 캡틴을 향해서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감동적인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